예장통합총회재판국이 서울 동남로의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 판결은 한 차례 더 미뤄졌습니다. 뇌물 청탁 혐의로 재판에 휘말린 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총신대학교 내부 갈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판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미투 현상을 정리해봤습니다. 미투 운동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펜수를 현상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 사태가 연루된 예장통합 서울 동남로의 선거 무효 소송이 인용됐습니다. 통합총회 재판국은 5차례에 걸친 심리를 끝으로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함께 관심을 모았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 판결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홍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번째로 열린 심리였지만 이날도 재판국원들은 찬반 주장을 펼치며 경론을 이어갔습니다. 찬성 측 재판국원은 목사 분회장이 노회장직을 승계한다는 규칙을 따라야 함에도 동남노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당시 치러진 노회장 선거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 재판국원은 목사 분회장이자 헌의위원장이었던 김수원 목사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명성교회 청빙한 건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불신임하고 승계를 거부한 결의 자체가 잘못이고 나아가서 중대한 또 명백한 헌법과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판단이 됩니다. 목사 부노회장에게 노회장의 승계에 부적격 사유가 있어서 총대들이 노회장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규칙과 해석과 회의법에 부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시간 이상 진행된 토론 이후 재판국은 비공개로 판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재판국은 작년 10월 열린 동남로의 노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우리 동남로의 김수원 목사님이 소송을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은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결의 무효 소송은 이날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재판국은 원고 측의 변호사 선임 문제 등 해결돼야 할 일이 많아 결론 짓지 못했다며 다음 달 재판을 다시 열어 명성교회 관련 소송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나온 노회장 선거 무효 판결이 명성교회의 청빙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다음 달 진행될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활기가 넘쳐야 할 대학 캠퍼스에서 학교와 학생들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청탁성 뇌물 의혹이 불거진 총장 문제로 갈등이 악화된 총신대에서 벌어진 사태인데요. 한창 학기가 진행될 시점인데도 수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총신대 상황을 한진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배임 증제 혐의로 기소된 총신대 김영우 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학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캠퍼스에 냉랭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갈등은 김 총장이 기소되기 직전 학교 재단 이사회가 정관에서 예장 합동총회의 지도를 받도록 한 항목과 형사 기소된 교원에 대한 직위부여 금지 항목을 변경하면서 심화됐습니다. 재단 이사 측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교수협의회와 신대원 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구성원과 예장 합동총회는 김 총장이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신대는 학사 일정을 강행하고 있지만 비대위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강의동을 점거하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교수들은 출석 확인만 하거나 야외에서 강의를 하며 임시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점거한 학생들은 정관을 되돌리고 총장과 이사 전원이 사퇴할 때까지 농성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 측이 준비한 공청회도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자발적 수업 거부를 통해서 학사의 마비가 되도록 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간선 이사 파송을 해서 재단 이사들이 다 면직되고 재단 이사 면직되고 난 후에 총장도 사퇴하고 저희가 참정권 얻는 것까지 저희의 행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대치하고 있는 재단 이사회 입장도 완고합니다. 김 총장이 현재 총장직을 수행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배임 증제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할 때 나기 전까지는 항소하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데 그걸 근거로 총장을 해임시킬 수는 없어요. 김영우 총장에 대해 잘못이 하나도 드러난 게 없는데 서버를 다운시키고 학교를 점령하고 수업을 거부시키고 막 그것도 하나의 폭력이거든요. 다 그게. 총신대 캠퍼스를 얼어붙게 한 이번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감정만 격해지는 갈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판 미투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검사발 미투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넘어 정치계, 종교계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조민기 씨의 자살로 미투운동이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각계각층의 폭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것도 잠시 미투운동은 곧 문화예술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고은 시인, 이윤택 연출 등 문화예술계에서 거물로 자리해온 대가들이 성추문으로 몰락했고 피해자들의 절규는 계속됐습니다.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 정치계에서도 성추문 피해 폭로가 이어졌고 정치계에 일어난 미투운동이 지방선거에 거대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이 확산되자 일각에선 성폭력 특별조사단,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등을 꾸려 성폭력 사건에 강력 대응했습니다. 교계는 미투운동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달라며 미투운동의 지지와 연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투운동이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하자 남성들 사이에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자는 취지의 펜스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성추문 고발들로 남녀 간 대응 방식이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는 발언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남성들의 성추문 사실이 연일 터져나오자 대안책으로 펜스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의 존재 자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펜스룰 때문에 남녀 간의 새로운 갈등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펜스룰 현상은 당분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나중엔 미투운동에 공감하는 남성들까지도 펜스룰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론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시작될 조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에 관한 해명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의 총감독을 맡은 정진환 이천훈련원장이 강릉 올림픽파크를 방문한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이번 대회의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선수단은 애초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따 종합 10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스키에 출전한 신의연 선수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1개씩 수확하고 동메달 2개는 아이스하키와 휠체어 컬링이 책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자 정량적 메달 수치가 선수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줬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동현 선수단장은 한국 선수단의 이번 평창 동계 패럴림픽 목표를 수정하겠다며 태극 전사들은 이미 국민의 성원에 보답했으니 메달 없이도 즐기자고 선수단에서 결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근로자의 월급은 줄어들고 신규 고용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장근로 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 결과 초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근로자의 월 임금은 평균 37만 7천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초과 노동시간만큼의 유효 노동이 줄어들지만 이를 보전하기 위해 12만 5천 명에서 16만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로 신규 고용 창출 규모 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이동통신 선택 약정 할인 기존 가입자 모두가 전화 신청만으로 25%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기존의 20% 요금 할인 선택 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재약정할 경우 자녀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달 중에 실시키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이런 전환 위약금 유예 확대를 이미 시행 중입니다. 정보와 이동통신 3사는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을 작년 9월 15일부터 예전의 20%에서 25%로 높인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참일교회가 교계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함께 설립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 10억 원의 운영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참일교회는 센터가 운영 자립할 최소 기간을 5년으로 보고 5년간의 지원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수가 총 3,324개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7,097개의 언어 중 성경전서는 674개 언어로 신약 성경은 115개, 단편은 1,135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연합예배준비위원회가 4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예수 쫓겨난 사람으로 오시다란 주제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예배에선 용산 참사부터 최근까지 투쟁 중인 궁중족발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을 위해 싸우는 이들과 함께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성서한국 등 기독교 단체들이 내달 5일 서울 마포구 나눔교회에서 한반도 평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평화의 편에 서라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인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고 연합과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